때는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회 4대약을 근절하자는 있었어요. 그 정책이 한창일 때였다고 합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그다음에 가정폭력, 거기에다가 불량식품이 포함됐었어요. 아, 그래서 불량식품. 이게 4대 악으로 집중적으로 수사가 총력을 기울이던 그런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50대 여성 한 분으로부터 이제 제보가 들어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전화가 온 거죠.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엄마 통장이 좀 이상하니까 한번 봐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최근엔 1,500만 원을 한 번에 인출한 기록까지 있고요. 놀란 따님이 어머니한테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쓰신 거냐 물었는데 대답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어머니가 자꾸 집에 뭔가를 사들이는데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초를 샀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식초길래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산 걸까요? 일반 식초랑 병부터 다르다고 했습니다. 보통 식초는 투명한 통에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식초는 빨간색의 마치 샴푸통 같은 데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겉에는 해인 감로수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방에서 다이어트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감로수라는 말이요. 네. 원래 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랍니다. 어. 한 방울만 마셔도 온갖 괴로움이 사라지는 물이다. 그러니까 해인도 뭔가 불교 용어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예. 부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깨닫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일단 몸에 좋은 뭐 그런 식초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보자의 어머님의 경우 종일 밥도 거의 안 먹고 그 해인 감로수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밥을 먹어도 꼭 그 식초에 밥을 말아 드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사오시는 게 그 해인감로수라는 식초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정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들이 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저기 아까 말씀드린 해인감로수입니다. 샴푸통 같이 생긴 해인감로차. 차요? 판매가 33만 원. 해인감로수 청국장을 보고 계십니다. 청국장? 해인감로수 간장 간장. 앤 치약입니다. 야, 진짜. 해인감로수 된장 앤 된장이요? 고추장입니다. 다 있네? 생활용품이 다 있네요, 웬만한 게. 저기 보이는 모든 제품에 해인 감로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해인 감수가 아까 식초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된장에 식초를 넣어요? 그 고추장은 괜찮아. 그거는 뭐 좀 말이 저희가 되는데 먹으니까. 된장? 그다음에 간장? 치약? 아, 치아 다 마모되는데. 그러니까 그 산성이니까. 네. 그래서 저걸 다 사줬다는 거예요? 1,500만 원씩이나 주고? 따님이 하루는 어머님이 주무시는 안방에 갔더니 멀쩡한 침대를 놔두고 새 침대가 하나 더 있어서 왜 침대를 하나 더 사셨냐 했더니 해인 감로수가 들어있는 침대다. 여기서 누워서 찜질을 하면 좋다고 해서 샀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식초가 아니라 온갖 병을 다 낫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침대에다가 어떻게 식초를 이제 뭐 넣는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너무 황당하게 들려요. 네. 그래서 따님은 대체 뭘 믿고 이런 걸 사셨냐 했더니 어머님이 너도 한번 봐봐라 하면서 온라인에 있는 강의 영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강의 영상? 네, 어떤 영상이에요? 저는 우주의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신이 제 몸에 부활하셨어요. 저는 인류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의 불로장생을 위해 태어난 그런 존재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식초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사이비 교주의 냄새가 나거든요. 우선은 강의 속의 그 남성을 저희는 신박사라고 일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들도 이제 어머님이 들었다는 그 강의 동영상을 찾아봅니다. 네. 그리고 첫 등장부터 아주 범상치 않은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야, 뭐 박사 들어가면 이상해. 그래. 방금 수행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8번 문제 왜 쓰는지 알 수 있죠? 에? 신박사입니다.
이 빨간 옷은 또 생명을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고 또 부활을 상징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열십자는 뭐냐면 이제 천지사방이 다 한 가족이다. 온 우주가 다 가족이다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 영상 말고도 다른 강의 영상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영상에는 칠판 위에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황골탈태, 불로불사, 인간완성, 우주완성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일단은 너무 뭐 하는 궁금해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자신은 17대째 의학을 연구한 집안의 자손이며 인도의 한 대학에서 대체의학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에서 의사면허증까지 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그 해인감로순가 뭔가는 그 식초를 만든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480년 동안 오직 해인감로수만을 연구했고 자신이 5살 때부터 40년이 넘게 준비해서 해인감로수를 완성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480년 동안 못 만든 걸 자기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하늘이 점지해 준 사람이라 하늘의 스케줄을 알고 있다며 곧 세계가 멸망할 거란 말도 합니다. 돌연변이 박테리아 때문에 2012년 12월 21일 딱 밤 9시에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1년을 더 연장하더라고요. 2013년 말에 생화학무기 전쟁이 난다.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해인감로수를 마시는 거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신박사 강연장에 걸려 있다는 그 플랜카드 기억하시죠? 네네네. 황골탈태, 불로불사, 인간완성, 우주완성. 이제 그걸 증명하겠다면서 웬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강단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우리 안정환 씨가 얘기했던 시나리오랑 비슷하게 얘기하다 보면 흘러가는데요. 또 한 명 꼭 투입돼요. 네. 그 신박사의 수제자 박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박사장이 우리나라에 6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그 2명과 유일하게 교류하는 사람이 바로 신박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박사는 앞으로 10,000살이 돼도 안 죽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해인감로수 때문에. 박 사장은 판매 총책이었습니다. 강의 영상에서도 판매를 권하더라고요. 살 수 있는 분은 사셔라. 아니면 병원 가서 치료하셔라. 물건을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수법 중에 그러네요. 하나고, 두 번째는 식초를 고가에 팔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사는 사람의 결정 권한이에요. 내가 얼마에 사겠다. 진짜 이 사기의 내용도 놀라운데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데요? 이건 누가 봐도 사기인데. 이거 누가 봐도 사기잖아요, 진짜. 근데 아마 초반에 우리가 이제 4대양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불량식품이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범죄로 수사를 전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걸 뭘로 만들었을지 검증할 저는, 수가 예, 없잖아요. 그냥 동네 개천에서 떠다 팔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신박사가 주장하는 걸 다 종합해보면 300가지 귀한 약초를 식초에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다 낫는다고 했고요.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암 같은 중대 질환뿐만 아니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당뇨, 심지어 흰머리랑 주름도 없어진다고 했고요. 못 걷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걷는다고 했습니다. 형사님들은 피해 규모가 일단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신박사가 파는 그 해인감로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합니다. 실제 신박사가 사람들 모아서 직접 강의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열리는 날 급습하기로 했는데요. 제명이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참 애매하지. 어떻게 현장에서 바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시청 직원들과 함께 같이 갔어요. 가니까 생각보다 허름한 건물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서 신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어떤 남자랑 여자가 걸어오는데 한눈에 딱 봐도 저 사람이 신박사구나. 티가 많이 나죠? 티가 확 나겠죠? 완전 네. 나죠 저거. 뒷머리를 뒤로 쪽 메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빨간색 개량 한복에 겉에는 황금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요. 신발까지 흰색 고무신을 갖춰 입고 걸어오는데 산신령인가 싶었습니다. 꼭 그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걔네 한복 입고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백발로 해서. 약간 좀 신령하게 보이려고 뭐 그 수작을 부리는 나는 거죠. 다르다 뭐 그런.
그러면 그 옆에 여자분이 같이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 여자분은 누구예요? 그 현장에서는 수행으로 보였습니다. 신 박사가 보조하면서 가더라고요. 진짜? 수행원이 아, 수행원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확실히 사기치면 많이 거느려요. 그치. 일단 같이 해야 많이 되니까. 건드려, 예. 응. 자, 일단 신 박사와 수행원이 건물로 올라가고요. 10분여쯤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형사님들이 시청 직원분들하고 사무실을 똑똑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 그것도 신 박사가 직접 열어줬습니다. 그래요? 형사님이라고 생각을 못 쓸 했나 수도 보네요. 있죠. 예.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입니다. 여기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신 박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는 큰 충돌 없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기괴한 플랜카드하고 해인 감도수라고 적힌 식초,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강의실에 쫙 진열돼 있었습니다. 대략 한 20-30명 정도가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요. 야. 보니까 전부 다 60,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저희가 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니까 뭔가에 홀린 듯이 완전히 푹 빠지셔가지고 신 박사 얘기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저희는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고 어르신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입한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요.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대부분 반지 하나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아,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해인 감로수와 고추장, 된장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유. 어떤 분은 저희가 찾아갔을 때 그 식초로 만든 고추장에 밥을 비벼 드시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물에 희석해서 주사기로 몸에 직접 이렇게 주사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주사도 신 박사가 하라고 시킨 건가요? 네, 먹고 바르는 것보다 주사가 약효가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어르신께 그게 정말 몸에 좋은 거냐, 그렇게 좋은 거면 저도 한번 마셔보자. 그러고 한 잔 얻었는데 컵에 입을 갖다 대자마자 구역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검은 가루 같은 것도 둥둥 떠 있고요. 아, 봐봐, 안 좋은 걸 거야. 저도 그러니까. 살짝 맛을 봤거든요. 네. 식초 맛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꾸정물? 어르신들한테 괜찮으시냐? 저는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랬더니 몸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참고 먹는 거다. 근데 이상하게 이걸 마시면 설사도 하고 어지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신 박사한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럴수록 해인 감도수를 더 열심히 먹어야 한다. 몸에 있는 나쁜 균들이 빼내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건데 그게 다 명현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명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방뿐만 아니고 어떤 치료를 할 때 몸이 확 갑자기 나빠졌다가 네, 맞아요. 점차 좋아지는 현상을 이제 명현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게 명현현상이다. 가짜 식품을 파는 사기꾼들이 많이 써먹죠. 아, 명현현상을.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그래도 싸게 샀다. 100ml짜리 한 병에 원가로 33만 원인데 특별히 할인받아가지고 33,000원에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낱개로는 팔지 않고 고추장, 된장 등을 묶어서 세트로 팔았고요. 원하는 사람한테는 침대까지 옵션으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번에 2천만 원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봐봐요. 나는 그냥 식초하고 고추장을 사는 건데 침대가 따라오는 보너스야. 이러니까 또 그건 또 얼마나 또 기분 좋은 일이겠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관광을 미끼로 던집니다. 3박 4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박수 치고 노래도 부르고 너무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팔아먹은 거예요, 도대체? 신 박사의 강의실에 장부를 입수했거든요. 네, 2011년 말부터 약 2년간 네. 한 400여 명에게 해인 감수를 팔았고요. 대략 한 120억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저희 관할이었던 부천뿐만 아니라
서울, 청주,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에 지점을 두고 판매를 했더라고요. 판매업체 중 한 곳의 대표 이름이 박사정이었고 수행원도 지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전부 신 박사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맡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은 그 식초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식초의 실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양새는 그냥 공장같이 보이긴 하는데 저 박스가 다 해인 감로수인가요? 그렇죠. 물탱크. 이 탱크 안에 해인 해인 감로수가 감로수가 들어있는 있는 거예요? 제조 일자랑 수량이 다 적혀 있어요. 760개, 600개.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된 공장이라 내부는 생각외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물탱크 뚜껑을 열어보고 좀 놀랐는데요. 냄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부적물처럼 시커먼 액체에 까만 가루들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국과수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거든요. 근데 수치 들어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숯이요? 숯! 네. 정확히 말하면 수 중에서도 활성탄이었고요. 네. 문제는 성분 분석 결과지를 받았더니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비소까지 나왔습니다. 비소는 암 유발 물질 1급이에요. 1급. 그냥 독극물입니다. 그쵸, 독극물이죠, 그냥. 혈관 손상되는 건 물론이고 다 마비 증상이 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먹기도 할 정도로 극약입니다. 극약.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비소의 농도가 0.4 ppm인데요. 그 식초에 들어있던 비소의 농도는 3.3 ppm이었습니다. 국가수 결과지를 받은 형사님들은요. 사기죄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하고요. 신 박사에게 출석 요구를 합니다. 뭐 강력범죄처럼 바로 체포하러 가거나 그러진 않으셨네요. 사기죄는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출석 요구를 먼저 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신 박사가 경찰서를 들어오는데 형사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 봤을 때처럼 개량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왔더라고요. 해인 감로수가 몸에 나쁘다는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몰랐다? 네. 수치 해독 효과도 있고 흡수하는 성분도 있으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애초에 몇 개 팔지도 못했고 판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박 사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 사장이 다단계 의료용품을 팔던 사람인데 강의를 하면서 팔아보자고 제안해서 자기는 강의만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도 그 식초를 먹었는지 한번 전 궁금해요. 그치? 자기가 정말 네. 그렇게 좋은 거라고 믿었다면 네. 자기가 먹어야지. 그렇죠. 자기는 안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대체 의학을 배웠다는 인도의 대학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었고요. 의사 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뭐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큰 사기를 치고 다녔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갑자기 교단을 옮긴다고 하더니 가족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가족들이 이단에 빠졌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성인이 돼서 신 박사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희한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산속에 땅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정신 수양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도 같았는데 그 후에 예언서 같은 책도 몇 권 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책을 썼다고요, 이 사람이? 약간 이건 좀 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렇게 사회 단절된 채로 이제 뭐 수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연합해가지고 뭐 자기가 스스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사기 행각에 가담한 관련자 17명을 네. 검거했고요. 네. 신 박사는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네.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박 사장은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2년,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은 징역 및 벌금형을 받습니다. 총포 도검 아까 뭐 총포, 도검, 화학류 단속법. 아 그거는 왜 걸린 거예요? 신 박사 사무실에서 그 도검, 장검이 28자루가 발견됐거든요. 전부 28자루. 전부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지하는 건데 이 칼도 해인 감로수를 넣어 만들었다고 했고요. 해인검이라고 해서 팔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점차 식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식품까지 늘어나고 침대니 칼까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피해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단편적인 몇 가지만 보면 피해자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아마 우리 수사관님들이 수법이나 또는 범인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또 공모를 한 또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있었겠죠. 예. 아주 교묘하게 노력들을 하지 않았나.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 남자. 진영 5년이면 지금 출소했겠네요. 아닙니다. 지금도 수감 중입니다. 어? 왜요? 그때 4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고 난 뒤에 또 사기를 치다가 잡혔습니다. 가석방도 나오자마자 열받는데 또 줬구나. 그 와중에 나와서 또 들어갔어요? 사람들한테 몸에 좋다면서 들기름을 주사하고 애기 대변이 약이라면서 먹이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 이게 전혀 뭐야. 빠졌네. 아, 정신 못 들기름의 차렸구나. 대변이라니.